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형사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인, 대물, 그 다음에 형사 합의금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드론라이더입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변호사님과 했던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영상 때문에 많은 분란과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0,000분이 이렇게 넘게 계신데, 제가 제 감정이입 때문에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점, 그리고 그 사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립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점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사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걸로 계시고, 많은 댓글을 제가 다 봤어요. 일단은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느꼈고, 제 생각이 다 맞지 않구나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팽라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계신데, 그 팽라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 팽라에 모르신 분이 끼어들었고, 어쩌다 보니 자전거 바퀴가 겹치게 있어서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안전거리 여과가 크지만 수신호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 관련된 법규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식을 전달을 하고, 제가 자전거 사고에 났을 경우는 대부분들이 자가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물 대인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는 사고 내용들을 저는 이때까지 봤었어요.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좌회전 했던 분이 그 대인 대물을 과하게 요청했고, 그리고 형사 합의금을 요청을 했고요. 형사 합의금을 못 준다고 했을 때 그분이 검찰에 처벌을 해달라고 문서로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간 거고요. 보통은 그쪽에서 이제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사고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처벌을 해달라고 문건을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기소가 됐고, 이제 판결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화가 났고 너무한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제가 또 재미를 좀 추구를 하고 감정이 좀 이입되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했던 점,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저는 사고가 난 게 안타깝고 사람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고, 저는 과한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많은 분들한테 감정이 상해서 과하게 요구를 했는지, 기분이 나빠서 과하게 욕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았나. 근데 그 과한 거에 대한 제 표현도 좀 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그걸 중점으로 얘기해서 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차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있는 팽라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돼서 많은 논란이라기보다는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댓글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감정이 격해서 영상을 먼저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댓글에 반말로 그렇게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댓글은 제가 다 지울 겁니다. 제가 그 영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동호회 팽라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동호회 생활 3년을 했고,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동호회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도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벙을 칠 경우, 일단 공도 같은 경우는 팽라를 하게 되면 또 차들을 운전하는 자분들이 팽라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팽라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팽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벙을 쳤을 때 소수 3분 4분이 나오면 팩을 나눌 필요도 없고, 뭐 손호미를 정할 이유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벙을 치게 되면은 이제 수십 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리산 또 50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100% 공도 주행이고, 그래서 팩을 5개로 쪼개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사에 있는 의견을 많이 보니까 3명 4명 정도로 쪼개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도에서는 팽라 주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팽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이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 비선 시간대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를 쪼개서 팽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범을 치는 경우는 사람이 오면은 6, 7명에서 한 팩을 정도를 쪼갭니다. 3, 4명을 쪼개고 싶지만 그렇게 쪼개게 되면은 운행이 힘들어져요. 당연히 이제 솔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자도에서 계신 분들이 그 팽라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팽란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나갈 때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미를 많이 보거든요. 후미를 보면 이 팩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너무 숨이 차고 힘들 때는 말씀 못 드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댓글에 달아주셨던 것처럼 선두 분 또 지나가겠다, 중간에 팩 있는 분들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는 솔라를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처음부터 동호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자전거를 배워 나갔거든요. 그래서 팽라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당연히 저도 앞에 자전거 서행을 하는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도로에서 있는 유동인구 아니면 따릉이 이런 분들한테 화가 난 경우도 저도 있어요. 하지만 침을 뱉는다든지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은 되게 많아요. 지금 또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나 자도에서 제가 보면 추월하면 추월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꼭 합니다. 당연히 다른 많은 자덕분들도 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 팩을 쪼갠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배운 건 많아요. 좀 더 그런 얘기들을 자덕들한테 해줘야겠구나. 좀 더 팩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도 지나가겠다, 감사하겠다, 감사합니다, 팩이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해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에서 팩 주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 주행을 하는 이유는 그 많은 분들이 같은 시간대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 팽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감과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지 전 몰랐어요. 솔직히 전 몰랐고, 이번 댓글을 보게 되면서 그 안전거리와 팩주행에 대해서 좀 더 동호인들이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볼 거고, 저희 모임에도 팩주행을 할 때 다른 분에게 피해가 없이 하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신 분은 대부분 다 팽라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그 팽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먼저 팽라를 할 때 좀 더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영상 났던 거 너무 그 사고에 돼서 앞에서 살짝 부딪히고 뒤에 두 분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두 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건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의 의도는 팩주행을 옹호하고자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런 가단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였었는데,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자덕이잖아요. 같은 자덕인데 자전거는 항상 액티브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팩주행 할 때는 더 많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높고, 팩주행이라는 게 또 자전거 문화의 하나잖아요.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던데, 일단 그 문화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문화를 어떻게 더 바르게 자리를 잡냐,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른 분들이 그 문화를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서 그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 영상에 저도 되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일단 표현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노예하지 마시고, 시즌 오프 이제 다 돼가니까 마지막 가을 잘 즐기시고 사고 없이 자전거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덕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자, 자전거
변호사님이랑 안 끊었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팩라이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팩라이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팩라이딩에 어떤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라이딩 안 하면 좋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오늘도 알라하시고 자도 화이팅. 팩날 하든 안 하든 자전거 안전하게 타고 항상 알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론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